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과 연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수능 출제 영향은 지수로그 함수 수원이죠.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경우도 그렇고요. 문제 출제 개형 자체가 그래프를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출제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떠한 측면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프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개별적인 각 유형별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주어진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가 대개 하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런 미정계수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 변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수능 출제의 핵심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거의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미분을 배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쌤이 생각합니다. 수학에서 미분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강력한 도구로서의 미분입니다. 대학 가서 미분을 사용하여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차후의 문제고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미분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래프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이과 학생들한테 초월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유형은 반드시 그려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꼴 보자마자 대략적 개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6개 정도의 유형은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그릴 거냐 라는 측면에서 그래프와 미분의 일반적 관계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봅시다. 초월함수의 그래프.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차분하게 봐줍니다.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함수 y fx에 있어서 함수라는 건 x에서 y를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대응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규칙적 대응 관계를 좌표 평면상의 x, y와 y는 fx, x가 정의역 라지 x에 속하는 x에 대하여 이 주어진 y = fx 무슨 얘기죠? 바로 요 얘기입니다. x에서 y로 되어 있는 x, y를 모두 순서쌍으로 표현한다면 순서쌍이 무엇이 되죠? 좌표 평면 위에 점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일종의 트레이스 자치로 우리는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그래프가 이런 대응 관계를 표현한 거라는 것을 이용해서 출제하는 문항들도 존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프에서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누가 뭐라 해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래프가 증가하냐 또는 감소하냐입니다.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전 구간 증가하냐 아니면 구간 내 증가하냐 라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일정한 구간 내에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러한 증감 특성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만 그래프에서 첫 번째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증가 감소가, 그렇죠? fx에 대하여죠. fx의 함수의 그래프의 증가 감소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f'x의 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간략히 정리하면 y fx가 일정한 구간 내에서 증가하면 그 주어진 구간 내에서의 미분계수 도함수의 부호는 늘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본 시간의 증명과제는 아닙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의 정의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답니다. 물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게. 증가함수의 정의, 함수의 중요 성질들은 정의가 반드시 수식적으로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야 되죠. 자, 증가함수 정의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x에서 y로의 대응일 때 x에 속하는 어떠한 임의의 원소죠. 어떠한 원소든 만약에 x1보다 x2가 클 때 큰 쪽에서 함수 값이 더 모아야 되죠. 큰 놈을 우리는 증가함수라 정의합니다. 그렇죠? y 콜 fx는 자 증가함수다 또는 구간 내 주어진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정의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 이론입니다. 다만 당연히 만약에 감소한다면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자 역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x가 0보다 클 때 y 콜 fx는 뭐하죠? 자,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작을 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드모가 빠진 이유는 자 일정한 구간 내 지속적으로 자 프라임이 0이라면 상수 구간이 존재하니까 상수 구간을 증가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드모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증감 특성이 이걸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무엇이죠? 우리가 f'x 이퀄 0 f'x를 구하여 0이 되는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왜 0이 중요합니까? 부호의 변화가 바로 0을 기준으로 자, 연속함수 프라임x가 연속함수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 변하는 지점은 반드시 0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겠죠.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뭐 그립니까? 자, 증감표를 자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증감표는 자 다음과 같이 그리죠. 자, 반드시 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x, f 프라임, f 2 프라임 할 필요 없습니다. 실전에서 그래프 그릴 때 그닥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을 기준으로 하여 자 나눠지는 구간에서의 무엇을 통해서 자, 이놈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이놈의 뭘 알려고 하는 거죠?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는 게 증감표입니다. 그렇지? 증감표 그리고 자 각각의 주어진 극값 그죠? 세 번째 자 극값과 자 그 다음에 y 절편을 자 구할 수 있다면 자 구한 다음에 바로 이놈을 그래프 위에 좌표에 올려놓으면 항상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가와 감소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감 특성은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x가 커질수록 y 커지죠. 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증감에 대하여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변화점, 증감이 자 변화하는 점을 뭐라고 그러죠? 극점이라 정의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많은 학생이 까먹고 있습니다. 자, 극점이라는 것은 미분계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냐? 자, 극대점, 감소하다 증가하냐? 극소점. 자, 주어진 점에서 한 점에서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자 미분과 관계없이 자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 극대점, 극소점, 극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극점의 정의는 미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극점의 정의는 증가해서 감소로 감소해서 증가로 변화가 바뀌는 점을 극점이라 정의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증감 요소가 확인됐으면 그래프의 거의 대다수가 끝난 겁니다. 다만 자, 우리가 두 번째 볼게. 자, 오목과 볼록이죠. 물론, 자, 오목과 볼록은 그래프가 자,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는 이런 오목과 볼록은 사실은 자, 문제에서 지정되게 물어볼 때만 사용되는 거지. 자, 정확히 그래프 그릴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로 볼록, 어디서 어디까지 아래로 볼록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문제에서 자, 요구하는 케이스에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다만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도함수와 연관되는 정도는 우리가 정리하고 봐야 되겠죠.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크게 정의합니다. 위로, 자, 아래로 볼록으로 우리가 자, 정의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오목과 블록의 기본 특성은요.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와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개별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우리가 지시하는 거는 사실은 이겁니다.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 정확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구체적 정보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즉 위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는 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를 우리는 직선으로 봅니다. 직선으로. 그렇죠? 자 직선이라고 하는 건 증가하든 감소하든 일정 비율로 증가 감소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죠.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곡선은 증가율, 감소율이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증가율 자체가, 변화율 자체가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주어진 변화율이 자 다시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구분짓는 건데요. 그건 미분에 의한 조건이고 자 함수의 기본적 조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위로 튀어 올라갔냐 또는 아래로 내려갔냐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경계로 봅니다. 그래서 자 많은 학생들이 함수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정확한 개념적 정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정의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정의 설명하고 자 도함수의 기본관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도함수의 아니죠 그래프의 오목과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기본적 수학적 정의죠.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A, B라고 자 우리가 봅시다. A와 B를 지나가는 직선 자 여기가 FA가 되겠죠. 자 여기서의 함수값이 FB가 될 겁니다. 자 물론 Y축, X축으로 자 제시할 수 있어요. 자 라고 했을 때 기준이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직선의 기본 특징은 무엇이죠? 이 사이 어느 한 점 X를 잡습니다. 그쵸? 이놈이 주어진 A, B를 몇 대면 내분한다? T 대 1-T 내분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자 거기서의 함수값 만약에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고 요 점이 동점 P라면 자 주어진 P가 T에 따라서 변화가 되죠. 자 아무리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의 함수값을 자 확인하면 자 이 함수값이 자 양 끝의 함수값 FA, FB를 자 내분하는 비율 또한 똑같이 뭐다? T 대 1-T로 내분한다 라는 사실이 직선의 기본 특징입니다. 즉 어떻게 정의됩니까? X가 얼마죠? 내분점 TB 플러스 1-TA가 되죠. 그쵸? 이것이 무엇과 일치한다? 자 TFB 플러스 1-TFA와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이놈이 바로 무엇이다? 직선입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오목볼록이 정의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만약에 A와 B를 지나가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는 건 위로 튀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항상 A, B를 지나가는 직선 대비 그래프는 위쪽에서 A, B 사이에서는 위쪽에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서의 함수값이 자 함수값에 자 동일 비율 1대가 직선인데 그거보다 얘가 더 위에 있다. 그거나 같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정의합니다. y fx는 자 구간 내에서 그쵸? 구간 AB에서 자 무엇이 된다? 위로 자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정확한 정의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자 쌤이 그동안 현장 강의에서 확인하는 바로는 100명한테 물어봅니다. 한 명이 알까 말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수학적 문제, 특히 함수 문제 출제의 경향은 자, 함수의 그래프의 중요한 성질을 자, 일상의 언어,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언어인 수식으로 제시해 줍니다. 제시된 수식이 자, 이러할 때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을 알지 못한다면은 수학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로서 제시합니다. 자, 물론 자, 작거나 같다일 때 아래로 볼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의했다고 했을 때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자 미분과 같는 자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자 위로 볼록이 갖는 기본적인 함수의 성질은 그렇죠? 성질은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A, B, C가 순서대로 크다고 했을 때요. 그렇죠?
자, 주어진 위로 볼록한 함수는 A를 기점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변화이 작아지는 그래프죠. 그렇기 때문에 자, A하고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에 대하여 자, C하고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된다? 자,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죠? F? 자, 2'X죠. 주어진 구간 내 2'X에 대해서는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렇지? 만족하는 겁니다. F2'X는 뭐 작다? F'X가 무엇이다? 감소한다라는 사실에 기반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기본적 성질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는 자, 그놈의 구간 내에서 2'X가 0보다 작고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2'X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오목과 볼록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계도 함수에 의거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런 오목과 볼록의 변화점을 뭐라 부릅니까? 이런 변화점은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역시 변곡점의 정의도 자, 이계도 함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의는 오목볼록의 변화점이죠. 다만 미분 가능한 함수의 경우는 그렇죠? fx가 미분 가능하면 극점에서 미분계수가 제로일 거고 자, fx가 두 번 미분 가능하다면 변곡점에서는 자, 당연히 이계도 함수 값이 0이 되겠죠. 그러면서 변화가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오목과 볼록은 자, 문제에서 요구할 때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자, 특히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초월함수에서 자, 특정한 함수가 점근선을 갖는 경우입니다. 점근선. 그렇죠? 점근선이 뭐죠? 점점 그렇죠? x가 변할 때 점점 가까워지는 자, 그러한 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x가 무한히 갈 때 대개의 경우는 이런 얘기입니다. 리미트 x가 자, 무한히 갈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히 갈 때 y가 어떠한 한 값에 근접해 간다면 그렇죠? 함수값 수렴한다면 y = 알파라는 것은 뭐에 평행하죠? x축에 자, 평행한 선을 자, 점근선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점근선은 x축에 평행한 선도 있고 y축에 평행한 선도 존재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y축에 평행한 점근선, 즉 분수함수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점근선의 존재는 x축에 평행한 자, 직선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근선을 자, 어떠한 경우에 대개의 경우는 자, 분수함수 또는 자, 지수함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접근해줘야 됩니다. 구해줘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점근선의 존재가 자, 봅시다. 자,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x = 알파에서 극대를 갖는 경우의 그래프의 일반적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극대가 되고 그래프의 모양은 뭐가 되죠?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똑같이 x = 베타에서 알파에서 자, 극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자, 점근선을 무엇으로 가질까요? y = c로 점근선으로 갖는다면 그래프의 모양 볼까요? 자, 여기까지 증가하고 극대 같죠? 자, 감소해야 해서 내려가는데 못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바로 결정적으로 뭐가 바뀌죠? 이 사이에 자, 점근선은 변곡점을 하나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변곡점의 정확한 위치를 자,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 점근선의 존재 갖고도 우리는 오목과 볼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사이에 어딘가 존재하겠죠. 그래프의 개형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무한히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감소하되 C로 접근해 간다면 중간에 뭐가 존재한다? 오목과 볼록이 바뀌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 세 가지 포인트에 자, 집중하여 초월함수의 그래프는 자, 우리가 그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초월함수 그래프를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서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자, 잠깐 설명하고 개별적인 초월함수의 몇 가지 형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에 기반하여 개별적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반드시 자, 초월함수의 케이스에서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먼저 미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분수함수이거나 분수꼴이거나 지수의 형태라면은 가장 먼저 점근선을 우리가 구해줘야 합니다.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y,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y. 자, 점근선은 우측 방향에서 생길 수도 있고 좌측 방향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에서만 생길 수도 있고 둘 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둘 다가 양쪽 다 생기는데 양쪽 끝에 점근선 자체가 틀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분수함수나 지수함수의 경우는 제일 먼저 점근선부터 확인합니다. 알파와 베타다라고 하면은 y꼴 알파, y꼴 베타를 점근선으로 갖게 된다는 사실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자, 주어진 극한값 구할 때 자, 다른 부분은 좀 빼놓읍시다. 자, 주어진 극한값 구할 때 자, 이때 안에서만 자, 로피탈의 정리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피탈 정리가 뭐죠? 자, y꼴 fx가 자, y꼴 gx가 뭐 할 때 어떤 주어진 구간 내에서 자, 미분 가능할 때, 그렇죠?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을 전제하죠. 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자, 알파로 갈 때 fx분의 gx가 자, 둘 다 무엇이다? 자, 0분의 0꼴입니다. 둘 다 0분의 0꼴. f 알파도 g알파도 0으로 갑니다. 라고 한다면 자,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자, f 도함수 F'X, G 도함수 G'X와 극한값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케이스가 뭐일 때 0분의 0꼴일 때도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입니다. 이놈이 무엇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자, 많은 선생님들이 로피탈 정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보통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한정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로피탈 정리는 자, 서술형 문제나 자, 구술형 문제에서 사용하면 큰일 나죠. 자, 사용은 좋다는 말이 없다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쌤은 한정하여 그래프 그릴 때는 그래프 그리는 과정에서는 특히 점근선을 구할 때만은 자, 사용해도 관계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도 x가 무한히 갈 때 F'X분의 G'X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하면 자,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월함수의 몇몇 형태는 점근선이 아주 필수적인데 로피탈 정리를 모르면 구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점근선을 구하고 나면은 두 번째 할 거는 모든 함수에서와 동일합니다. 자,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렇죠? 도함수를 구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도함수 구하여 도함수가 0 되는 만족하는 인 x의 값을 자, 구해야겠죠. 그쵸? 그 값이 만약에 알파, 베타, 자, 감마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 감마를 경계로 하여 f'x의 부호가 바뀌죠. f'x의 부호는 fx의 증가와 감소와 밀접한 바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유는 바로 세 번째 무엇이다? 증간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증간표 작성을 필수로 합니다. 특히 자,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야만 수인원수라든지 아니면 구술 면접에서와 같이 서술형 문제 또는 구술형 문제에서 자연히 그래프 그릴 때 증간표를 무조건 제시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자, 이용하여 설명하고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증간표 필수입니다. 증간표를 그려야 될 때는 꼭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합니다. F', 자, 알파, 자, 베타, 그쵸, 감마 반드시 표시하고요. 자, 표현하면 x의 구간이 자, 나눠지게 됩니다. 그쵸, 각각의 구간에서 우리는 프라임 x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죠? 부호를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프라임 0이니까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좌변은 뭡니까? f 프라임 x의 일반적으로 최고차 개수의 부호랑 같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단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감마가 만약에 뭐라면
중근이라면 중근 전후에서는 부호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이죠. 완전 제곱은 항상 상수니까 그 점을 기점으로 부호의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감소 증가 확인해 주시고,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그래프 그리기 직전에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 확인해야죠? 극각 확인하시고, 자 y 절편 정도는 필수입니다. y 절편은 구하기 쉽기 때문이죠. x 이퀄 자 제로만 넣어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x 절편도 자 필요한 경우는 구할 수 있으면 자 구해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여 마지막 그래프는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떡하죠? 자 바로 x 이퀄 알파 베타 감마를 자 표시합니다.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 x 이퀄 감마 표시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초에 볼까요? 점근선 존재한다면 점근선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y는 c.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자 극소값이 여기고 극대값이 여기고, 그렇죠? 자 다시 극소값이 여기라면은, 그렇죠? 이걸 이용하여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갈 때, 자 만약에 c가 점근선이라면 분명히겠죠? 자 일로 끝없이 가려면 이 사이에 뭐가 바뀐다? 어목과 볼록이 바뀐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래프를 수월하게 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를 어느 하나라도 빼놓으면 자 논리적 결함이 되는 거고요. 자 그걸 습관화시킨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주 베이직한 것은 몸에 배일 정도로 숙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그래프의 문제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프는 꼭 지켜야 할 과정이 존재하고 꼭 드러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자 쌤이 6가지의 기본적인 초월함수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